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크게 분노하셨을 겁니다. 10만 4천 원 때문에 재판까지 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부부만 이렇게 줄줄이 재판을 하는가 싶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서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김혜경 씨와 글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 씨의 수직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자 변호인 쪽에서 공소사실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꽤 많은데요. 어제 수원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 추천으로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위, 배 씨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아 도지사 공관이나 자택으로 샌드위치나 맡긴 세탁물을 찾아서 가져다주는 일을 했다. 음식값은 법인카드로 하거나 개인카드로 먼저 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법인카드 결제하는 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이런 지시를 김 씨로부터 직접 받은 적은 없고 배 씨로부터 지시받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배 씨와 조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및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검찰의 신문에 김 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다.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는 게 이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공소 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 씨 쪽은 본인의 식사비를 자비로 결제하고 나머지 식사비는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본건 입증을 위해선 피고인과 배 씨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연 배 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묻기보다 쟁점 위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장까지 나서서 검찰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증인이 국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공정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김 씨 변호인의 우려대로 검찰은 실제로도 공직선거법과 무관한 내용을 물으면서 김 씨 측을 압박했습니다. 검찰도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만약 이것이 자신들의 선거 필승을 위한 큰 그림이자 공작이라면 윤석열과 여당은 굉장히 멍청한 겁니다. 이 덕에 김건희가 또 소환되기 시작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야당 대표 부부를 법정에 세우고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혜경 씨가 오늘 법인카드 7만 8천 원을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며 이 대표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재판정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재판정에 출두시키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그러나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115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도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오리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 여사를 감추려는 듯 관례를 깨고 부산에서 홀로 사전 투표를 했다며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 순방에서 대통령 곁을 지켰던 김건희 여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신 대변인은 야당 대표 부부는 마지막 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허물은 꽁꽁 숨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인가라며 국민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있다. 그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을 류사명 후보 지지유세에서 서부 경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 전날인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늘 꽁꽁 숨기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부의 편파는 정평이 자자합니다. 선방위를 두고 비판이 거센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이번 선방위가 최근 한 달여간 결정한 관계자 징계 포함 법정 제재는 지난 총선 선방위보다 무려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에 신하 여사가 빠져 문제라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까지도 제재하면서 선방위가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식을 심하게 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월권심의 22대 총선선거 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에 걸친 선방위 심의회의를 살피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공동행동은 선방위가 과잉 징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 21대 총선 선방위 임기 동안의 의결 현황을 보면 법정 제재는 단 2건에 그쳤는데요. 이마저도 관계자 징계와 경고는 없었고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주의만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선방위는 최근 한 달여간 의결만 살펴도 법정 제재가 14건에 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8건, 경고 3건, 주의 3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권 심의 논란도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장은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까지 심의 대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언론에서도 함부로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2차 선방위 심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 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최상병 사망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한 의견 진술이 의결됐다는 것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에 신하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며 SBS의 한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선방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건희라는 호칭을 진행자가 바로잡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방위의 결정 이후 KBS와 MBC, YTN과 JTBC 등 시사 프로그램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기존 표현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수정하면서 언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방위는 야권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채 여권 추천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등 출범부터 구성을 두고 잡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야권 추천위원들은 위원 구성에 개별 방송사에 추천받은 점과 추천단체가 해당 분야 대표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보수 일색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선방위는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데요. 이번 선방위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오는 5월 10일까지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의 폭주가 계속될 거라는 거죠. 내일이 본투표입니다. 우리 모두 맞서 싸웁시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촛불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